대표의 긴급 회견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담화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대혼란, 아노미 상태가 됐는데 어제 오전 여의도와 용산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해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대표님.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윤석열 부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자, 지금 보신 영상을 보면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은 대혼란의 혼전의 연속입니다. 자, 혼돈의 국민의힘, 운명을 좌우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동훈 대표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왜 어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했을까라는 부분부터 저희가 자세하게 따져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당초는 백불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최고위에 들어갈 때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다는 소식을 접했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담화보다 먼저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국민 담화는 일단 녹화된 영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제 그 전날인 어제 오전 8시 21분 이제 용산 집무실로 대통령이 출근을 했고 그리고 9시 반에 영상을 이제 대국민 담화 내용을 보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발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보다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대통령실에서도 다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9시 42분쯤 이제 미리 준비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공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담화를 지켜본 또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장으로 달려가서 갑자기 또 마이크를 잡고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은 내란죄를 시인하는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던지면서 친윤들의 반발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제 상황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그 비상계엄이 처음에 선포됐을 때 네.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국민과 맞겠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정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미였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2월, 3월 하야 조기 퇴진 또 당하고 뭐 정부하고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의 많은 비판을 받았죠. 뭐 갈짓적으로 거는 거 아니냐. 네. 그랬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탄핵감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는데 네. 근데 당대표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잘 해가려고 윤 대통령 쪽하고 협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 이틀 만에 약간 뭐 임기 같은 건 다 유임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게 지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탄핵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화합해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화살이 이제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대통령에 대한 뭐 어떤 설득이랄지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날도 사실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 선거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이틀 앞둔 입장에서 네. 그 시간적 타임에서 본인이 여기서 이제 우물쭈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던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총 자체는 어차피 대표가 가서 뭔가 얘기를 하는 공개 의총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거기에서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담화 자체는 국민들이 도대체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비상 최고위원 하고 나서 했던 것보다도 더 세게.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승부수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보수 내에서 일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건 당연히 각오했겠죠. 네. 그렇지만 또 중도는 또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향후에 이 파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송혜원 변호사님께서는 한동훈 대표랑 잘 아시니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까지 긴급하게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저러했다면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했다는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에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사실을 아침 최고위 시작할 때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날 비공개 최고위 도중에 그 대통령이 출근을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네. 물은 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대국민 담화를 녹화하기 위해서 출근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도 왜 출근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최고위를 마치고 나서 아마도 그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더 미루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뭐 2월 퇴진, 4월 대선 또는 네.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안들을 준비해서 최대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 화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하루 동안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어제 목요일에는 이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입장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래도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하려는 그런 스케줄을 예상했던 것 같은데 네. 전혀 예정이 없었던 대국민 담화가 공지가 됐고, 그 대국민 담화가 어떤 내용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 입장을 발표하는 시점에는 예상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는 망설이거나 우물쭈물하고, 특히나 대통령께서 거의 국민과 싸우자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대국민 담화가 나왔을 때까지도 국민의힘에 아무런 입장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한 시간적 선택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알고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